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들이 차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3권의 세 번째 절인 이 외격의 용사를 논함, 즉 외격을 인정하고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외격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제평진전에서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통변을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격이 무슨 격으로 형성되어졌는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원칙적으로 8개의 격으로 돼 있다고 선언을 해놨죠. 즉, 재관인식과 살상컵인 그 8개의 격이 표준화된 격이다. 그렇게 그 격을 찾았으면은 각각의 그 격이 완성이 됐느냐, 완성이 됐으면 이른바 성격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완성에 이르지 못하면은 완성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폐격 또는 파격이라고 합니다. 사주의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가 되는데 그 격이 51만 8,400개의 그 사주의 경우의 수의 대부분은 이 8개의 격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재관인식과 살상법인으로. 그런데 51만 8,400개를 이 8개의 격으로 모두 다 포섭해서 통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8개의 격으로 대부분 이 커버 포함이 되지만 약간의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오늘 공부하는 이 외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이 외격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외격을 인정하지 않고, 즉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외격을 버릴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 자평진전 2권에서 이렇게 사주의 격국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공부를 했죠. 보면은요, 팔자용신은, 즉 격국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한다 그랬거든요. 원령의 지장간의 본기에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고, 그 지장간의 본기가 아닌 곳에서 찾는 것은 이제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사생지라고 그러죠. 그거는 중기가 투관이 됐으면 그걸 격으로 잡는다. 또 진술충미의 경우 묘고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중기뿐만 아니라 여기가 투관이 돼도 격으로 잡는다. 예, 일종의 본기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죠. 이게 투관이 첫 번째 예외고, 두 번째는 삼합에 의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같은 오행인 경우, 일간과 월령이 같은 월을 대표하는 글자와 같은 오행이면은 어, 이 격은 월령으로, 즉 양인격이나 녹곡격, 즉 걸록격이나 월곡격을 인정을 하지만 요 경우는 용신을 별도로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건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방식에 의해서 그 격국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길신에 해당하는 재관인식은 수운용어는 방식에 의해서 상신을 구하고, 사흉신은 살상 효인이죠. 그러나 격국에서는 살상 겁인입니다. 양인격과 로법격. 어, 여기서는 역용을 하는 방식으로 상신의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예. 즉, 사주의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를 이 모두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으로 분류해서
통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 통변이 제대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주는 이 8개의 표준화된 이걸 정격이라고 그러죠. 정격입니다. 사주 51만 8,400개의 대부분은 이 8개의 정격으로서 포섭 내지는 그 커버가 가능하죠. 그러나 소수의 약간의 사주에 있어서는 이 정격으로 포함시켜서 해석하면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8개의 정격으로 그 확정하기가 그 8개의 정격에 어디에 포함시켜 놓을지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외격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분류조차도 못해요. 네. 그래서 외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평진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3권에서는 우리가 격을 찾았고 성패 어느 경우에 각각의 격이 이루어지고 합격이 되고를 봤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의 선후라는 개념을 에, 성패 판단, 유정, 무정 판단할 때 감안해서 봐야 사주를 제대로 통변한다 그랬죠. 시간 순서를 무시하면은 좋은 사주를 거꾸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3장에서 보는 게요. 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 역시 이게 51만 8,400개 중에 대부분은 8개의 정격으로 포함시켜서 해결이 가능하나 8개의 정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종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오늘 공부한 그 외격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상관의 이 외격을 의미하는 게 외격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8개의 이게 재관 인식과 살상 법인이 일종의 표준화된 격입니다. 그래서 정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칙적인 거라면은 이것은 예외적인 격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선생님들은 이거를 특별격, 특수격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평진전의 내용에서는 외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생 같은 경우는 그냥 외격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 파트를 제대로 오래 공부하셔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의외로 적은 이유는 자평진전에서 이 외격의 내용이 3권과 5권의 마지막 절에서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권에서는 이런 제목 하에 간단하게 다뤄놨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이 본격적으로 외격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5권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학자들은 아니 이 자평진전을 꼼꼼히 보지 않은 분들은 이 3권의 내용과 5권의 내용이 별개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생은 오늘 이것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외격 또는 이 특수격이라고 해당하는 이런 일행 특기격, 일종의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학격 이것과 이제 종격이 있거든요. 종재격, 종살격 등 여러 가지 종격이 있죠. 그다음에 화기격이 있죠. 일간이 합화돼가지고 바뀌는. 그래서 이 일행 특기격은 적천수에서는 이걸 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종상은 종격은 종상이라고 요 화기격은 화상이라고 그러죠. 제대로 종했다. 그걸 종상이라고 하는데 요건이 조금 부족하게 종하는 것을 이걸 가종이라고 그러죠. 이제 화도 가화라고 그러죠. 이 합화 되는데 좀 불완전하게 합화가 됐다.
그럼 척천수에서 이것을 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총도 가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이것과 관련된 거죠. 요거는 심유천 선생과 설하고 선생 모두 외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도충격, 조양격, 함록격, 정난차격, 형합격, 요사격, 요사격도 뭐 자유사격, 추교사격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신 선생은 일단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 선생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죠. 예, 요거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영상 끝나고 다음 영상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비록 자평진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겠으나 우리들이 이 8개의 자평진전은 이 격국의 고저로 사주를 통변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를 한다고 그래도 어, 적어도 5 내지 10% 정도는 이 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공부를 해서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외격까지를 공부를 해야 요 부분, 이 격이 어떤 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외격까지 공부를 해야만 자평진전의 큰 그 사주의 통변 그 방식이랄까요? 이 프레임워크의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오늘 영상에서 요거를 하고 이거에 같은 내용인 이 다음 영상서부터는 이 각각에 대한 이게 각각이 다 외격입니다. 외격들을 다 모아놨다. 예, 별로 일관성이 없는 것들끼리 모아놨다고 그래서 작격입니다. 5권의 내용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외격인데 여러 가지를 함께 모아놨기 때문에 작격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까지 함께 공부를 해야만 또 상권의 이 외격과 요거를 함께 논리적인 연장선에서 같은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이 외격 내지는 이 특수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선생이 오랜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도충이니 뭐 이 함록이니 이런 데에서 이른바 허자 이론이 여기서 그걸 생각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온육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허자 이론과 뭐 도충이라든지 등등 이게 특수격을 이해하는 거기서 발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외격이란 무엇인가? 이 팔자의 용신은 즉 격국은 어, 이미 전적으로 원령을 위주로 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또 외격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정화가 진월에 나오면은 상관격이고 진을 대표하는 이미 투관이 되면은 이건 정관격이 되죠. 이렇게 잡으면 될 텐데 무슨 놈의 또 외격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예, 말씀드렸죠. 사주의 경우의 수 모두 다를 이 원령의 입각에서 즉 재간 인식과 살상겁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8개의 격 중에 어디에 포함시켜야 될지 불분명한 경우가 그런 사주가 있다. 그런 거는 외격으로 잡아서 외격을 인정하고 외격에 맞게 용신을 구해서 사주를 통변해야 적중률이 높다. 그래서 외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격이란 대개 원령의 용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즉 원령의 용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도로서 어,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즉 뭐냐 권도로서 외격을 사용한다.
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논어에 나오는 음 순호군이라는 사람이 논어가 아니라 맹자죠. 맹자님에게 물어보니까 남녀 간의 주고받기를 남녀 소소 불친하는 것이 예입니까? 이게 남녀 간의 거래나 주고받는 것을 사사로이 이렇게 친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그렇습니다. 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수나 형수가 물에 빠졌으면 손수 구하지 아니야 됩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그건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일이나 늑대에 하다 온다고 그랬죠. 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에 빠진 제수 씨나 형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손수. 즉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이 권도라고 그랬어요. 이 권도로서 원령의 용신이 없지만 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그 상황의 적합함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외격이라고 한다. 예외적인 거란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외격은요, 이렇게 양인격이나 그 로커격인 경우는 이 비겁을 통제하는 방식이 양인은 첫 번째 편관으로 얘네들을 통제하고요. 편관이 없으면 정관으로 얘들을 통제를 해요. 왜 통제를 하느냐? 얘들이 양인이 있으면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물을 얘들이 분탈해가요.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 내 목숨의 원천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칠살로 이 양인을 통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칠살이 없으면 정관으로 통제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양인이 아니라 녹겁이다. 걸록이나 월급격이다. 그래도 역시 얘네들을 통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통제 관리하는 수단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정관이어야 되고요. 정관이 없으면은 재성으로 통제 관리를 해줘야죠. 얘들을. 얘들이 재성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얘들이 이렇게 걸록 월급이 되면은 녹겁이 되면은 일간의 세력이 강력하니까 이 식상으로 설계해서 재성을 생하게 함으로써 이 강력한 기운을 설기시켜서 재물을 생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재물 분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회시키는 거죠. 이때 녹곡격의 경우 재성과 정관으로 얘들을 통제한다고 할 때 재성으로 통제한다는 게 그겁니다. 식상을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재를 생하게 함으로써 비겁이 직접 재성을 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겁을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제 관리 수단이 세 개죠. 재성이나 정관이나 관살이나 얘들이 없을 때 양인격이나 녹곡격에서 이게 통제의 수단인데 통제 수단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때 외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외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 그 얘기죠. 예, 서 선생은요. 이 외격이라는 것은 정격의 예외다. 그렇죠. 8개의 8정격에 속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다. 그래서요. 기가 이게 사주가 있으면은 이 오행이 골고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세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치우친 것도 아주 뛰어나게 많이 이게 치우쳤다는 거죠. 일행 특기격 같은 경우는 일간과 같은 세력이죠. 일행 특기격 같은 경우.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정상적인 이치로서 그 용신을 취하기가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이치로 하는 것은 양인격의 경우는 관살로 해야 되고 녹곡격의 경우는 재성이나 정관으로 해야 되는데 이 통제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단으로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용신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궤도의 밖에 외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름을 외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여기서 원령의
용신이 없다는 표현이 양인격이나 녹격격은 그 통제 수단이 양인격은 관살을 있고 녹격격은 재관으로 그 비겁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용신이 있는데 그 통제 수단이 없을 때는 외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외격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서 선생의 저 심유천 선생의 논리가 이게 탁월한 거예요. 대부분 이걸 망각하고 특수격 뭐 정난착격이니 뭐니 뭐니 딸딸딸 해봐야 헛다리 짚는 게 이 원문의 그 논리를 빼먹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예컨대 봄의 목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양인격 아니면은 걸록격 아니면 월곡격이에요. 봄의 목이나 겨울의 수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인격이나 녹곡격이라고 걸록격이나 월곡격이죠. 토도 마찬가지요. 토가 진술충매월에 태어났다. 각 계절의 끝이라는 거거든요. 이 계자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임묘준의 마지막, 사오미의 마지막. 그래서 진, 미, 술, 축 이렇게 즉 토가 토계절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간과 월이 같아요. 일간과 월이 모두 수로 다 같죠. 그래서 용신으로 삼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나와 같은 오행인 비겁을 용신으로 삼기가 어렵다. 비겁을 용신으로 삼으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용한다는 얘기는,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 달성의 그 효율성과 효과성, 이피션시와 이펙티브니스를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구를 사용하죠. 뭔가를. 근데 내가 얘네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비겁을 사용하면 할수록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이라고 그러죠. 재성이 얘들이 뺏어가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더 오래 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얘들을 사용하는데 얘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내 목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잘 되려고 사용하는데 얘들을 사용 않는 것이 나한테는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은 오행인 얘들을 용신으로 삼기가 어렵다는 거죠. 용신으로 여기기가 곤란하다는 거 얘기죠. 그래서 얘들은 용신으로 못 세우니 양인격은 관살로 얘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고 녹곡격은 재성과 정관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수단이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그럴 때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 외격이다. 그런 사주의 종류가 상당히 있다. 대부분의 사주 한 90 내지 95% 가까이는 8개의 그 정격에 포함되지만 그래도 5 내지 10%의 사주에서는 이런 외격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즉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양인과 녹겁, 즉 걸록과 월겁의 상황에서 통제 수단이 없는 사주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경우냐? 그게 이제 예를 들어놓은 거죠. 유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일행특기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적천수에서 독상이라고 그러죠. 뭐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등 속상 이거는 이제 종격이라든지 화기격이라든지 그걸 의미를 하죠. 예, 뭐 종제격, 종살격, 뭐 종합격 등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종상이라고 그러죠. 적천수에서는요. 종상 또는 화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화기격을. 그리고 충재 이게 도충격입니다. 그리고 회로 이게 합록격이라는 게 이거죠. 회가 합이기 때문에. 그 형합격은 형합이고요. 요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요사격입니다. 요사격. 자요사격, 추교사격이겠죠. 이게 이게 정난착격이죠. 경금일간들은. 조양격이죠. 조양격. 요런 것들은 모두 격으로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가용할 수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외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희천 선생이. 네. 그래서 요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예요. 이 세 가지고. 그 나머지 이렇게 있는 것이 충제니, 회록이니, 이게 도충격, 합록격, 형합격,
요사격, 정단차격, 조양격 요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을 5권의 자평진전의 맨 마지막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생은 오늘 영상 끝나고 다음 영상서부터는 요거를 이제 외격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만약 원령이 스스로 용신이 있다면은 어째서 별도로 외격을 찾으려고 하겠느냐. 즉 원령에서 이렇게 정관격이 이렇게 있으면 모두로 외격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게 월호를 대표하는 글자가 있고 또 이게 그 외격을 구하려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부분 팔정격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또 만약 봄의 목이나 겨울의 수 이런 거죠. 즉 양인이나 걸록이나 월곡 요런 경우에 간두라는 건 이게 천간입니다. 천간에 재관살이죠. 재성이나 관이나 칠살이 이미 있으면 왜 이게 재관살이냐? 이렇게 되면은 양인이나 이게 월격, 걸록이나 녹겁이니까 얘네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만약에 양인이면 관살로 통제를 하는 거고 녹겁이면은 재와 정관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재관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요것이 있으면은 이 재관살을 포기하면서 외격을 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얘네들이 이게 재나 관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을 용신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격은 양인격이나 녹곡격, 즉 걸록격이나 월곡격이 될 것이고 아, 용신은 관이나 살이나 재로 삼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팔정격에 속하는 거죠. 즉 양인격이나 녹곡격에 속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관도 없고 살도 없고 재도 없다. 얘네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주가 있다는 거죠. 일행득기격 같은 경우. 통제 수단이 없을 때 그럴 때 외격을 어느 외격에 해당하느냐를 찾는 거죠. 격이 어떤 격이냐를 봐서 그거에 맞게 용신을 차지하죠. 그거에 맞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관이나 관살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격으로 접근해가지고 격을 잡아서 통전한다. 그럼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자평전전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원령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뭐 다른 거에 의해서 뭐 여기 정화에 의해서 합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게 월에서 올라온 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무슨 다른 또 외격 중에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발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월을 대표하는 글자가 파손됐으면 그냥 파격입니다. 그 파격이 맞게. 그리고 대부분 사주가 파격이에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듯이. 그냥 보통 사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간과를 많이를 하죠. 예. 따라서 이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은 어째서 충재를 사용하겠느냐? 이게 도충이거든요. 도충. 도충이 뭐냐? 이게 지지가 이렇게 묶여서 같은 지지가 있으면은 충어는 자기와 반대 글자가 충어는 글자예요. 오가 이렇게 오면은 반대 글자인 자수를 끌어온다는 거죠. 이른바 허자 이론이에요. 이게 오은 육기에서 이제 이건 육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충격이라고 그래요. 자수를 끌어오면은 이게 모토 입장에서는 개성이 되는 거죠. 이게 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성이 있으면은 뭐 도충이니 뭐니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충재라고 하거든요. 여기 충재가 그겁니다. 만약에 관이 있다. 그러면은 뭐터로 이 한목을 사용하겠느냐? 이게요. 이게 무토나 개수일간이 경신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합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록은 12운성의 걸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관을 의미합니다. 이건 록마 할 때 록은 정관이고요. 마는 그 재성을 의미해요.
역마인데요. 재성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이 원리는 다음 영상에서 합력격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일간이나 개수일간이 이 경신시에 태어나면은 이 경금이 을을 끌어온다는 거죠. 이게 오운이라고 그러죠. 이게 허자로. 만약에 이게 천간에 을목이나 간목이 있으면은 이게 이걸 전실됐다고 그래요. 경금이 을목을 끌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허자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허자로 끌어오면 무토 입장에서 이게 정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관. 여기에 정관이 있다. 갑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걸 합록격이라고 하거든요. 합으로 록이 정관을 취했다. 그래서 정관이 없지만 이런 경우 무일간이 이 경신시에 태어나면은 아 나중에 한 자리 헐 가능성이 있다. 한 자리 헌다. 귀격이다. 그렇게 통변을 하는 거죠. 지극히 옛날에 재성이나 관, 특히 관을 아주 소중히 했던 시대, 이 정관이 최고였던 그런 그 고서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거에 충실한 논리. 그래서 천간에 여기 뭐 갑년에 태어났다. 그럼 무슨 이런 합록격이니 뭐니 이렇게 이게 그런 걸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헛자니 뭐니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경우 이게 다 심 선생이 예를 들 때 다 토가 토 계절이 태어난 거죠. 이것도 뭐 양인격이죠. 이것도 도충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명리 20년, 30년 공부해도 이거를 간과를 해요. 자평진전은 이렇게 봄, 목과 겨울수, 토 이걸 예를 들었거든요. 자기와 같은 계절일 때 외격을 고려한다는 거죠. 자기와 같은 계절이 아니면은 외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그거예요. 개별적으로 오래 공부하셨기 때문에 무슨 뭐 정남 적격이니 뭐 자유사, 추교사 합격 뭐 이런 거 딸딸딸 해요. 그런데 자기 사주가 안 맞대요. 가장 큰 이런 관점을 놓쳐서 그래요. 이게 자평전 실력이 많지가 않아요. 20년, 30년 공부해도. 이게 논리적인 그 흐름이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원샷스 엉뚱하게 입은 거죠. 그거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고서에 제강에 용신이 있으면, 즉 월령에 용신이 있으면 이 경우죠. 그 월령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말하기를 관이 있으면은 별도로 격을 찾아서는 안 된다. 즉 외격을 찾지 말아라. 여기서 관이라고 했지만 관이나 살이나 재를 의미하는 거죠. 얘네들이 있으면은 양인격이나 녹격격의 논리로도 충분히 돼요. 즉 정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이 없으니까 이제 양인격의 왕인격도 아니고 녹격격의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외격을 그 고려를 하라는 얘기죠. 고서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논리다. 아주 맞는 얘기죠. 이게 지금 심 선생이 정확하게 그렇게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접근을. 이게 전부 다 함록격에서도 다 자기 계절이 태어났죠. 이게 도충격에서도 이것도 양인격에 태어났죠. 이것도 다 자기 계절. 모든 얘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외격을 설명을 할 때. 이 점을 의외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 사주는 안 맞다는 얘기. 남의 사주는 잘 본대요. 이런 사주가 가끔 있거든요. 정말로. 남의 사주는 보이는데 자기 사주가 안 보이는 원인이 큰 걸 빼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빼먹을 수밖에 없느냐. 자평진전 하나는 3권에 설명돼 있고 이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다 5권에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다 연애자평 보면 다 상세하게 나오는 것들이죠. 이거보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특수한 격들이. 네. 그래서 서 선생은 뭐라고 해놨느냐. 반드시 사주의 기상이 이 사주가 있으면은 이 사주의 기세가 뭘로 형성됐는지 요거는 보면 사주의 기사에게 이게 치우쳐졌다는 거지. 어디 일방에 요 사주를 보면은 목
이게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목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죠. 목에만. 목이 목월달에 태어나서 해묘미 이게 회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성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곡직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있는 게 여기 이제 걸록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묘미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경우는 재나 관으로 얘네들을 억부를 해야 되거든. 얘들이 일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억눌러 줘야 되는데 억눌러 줄 때 재나 관으로 재로 식상으로 설계해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시키든지 아니면 정관으로 잘 통제 관리를 하든지요. 해야 되는데 재도 없고 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격을. 이럴 때 곡직격이라고 본다는 거죠. 요럴 때. 예컨대 곰의 목이 지지에서 인묘진 즉 방구 방압이 됐거나 혹은 해묘미가 어,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서 완전히 일간 세상인 거죠. 이렇게 일간. 그리고 사주에 부업이 가능하지 않다. 약한 것은 부주 도와줘야 되고 너무 힘이 센 것은 억눌러 줘야 되는데 즉 통제 기대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재도 없고 관도 없고 살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떡할 건데? 그럴 때는 이 왕한 기운 자체, 일간 기운 자체를 이 일간 기운에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걸 순응해서 얘를 크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왕한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그래서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를 쓰라는 얘기죠. 화를 쓰라는. 일과 월이 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과 월이 같으면 이거를 종강이나 이게 종왕이라고 그러죠. 일과 월이 다르면 뭐죠? 일간의 힘을 설계해 가서 그 얘기죠. 같지 않으면은 일간이 절제에 임했다. 이렇게 일간이 월이 달라가지고 즉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살 얘들이 강하다는 거죠. 얘들이 강해서 내가 힘이 없어졌다. 그걸 절제에 임했다는 거죠. 절제. 그런 경우는 뭐죠? 총살 얘들이 강하면은 이게 종살격이 되는 거고 얘들이 강하면 종제거거든요. 얘들이 강하면은 이제 종합격이라고도 하고 이게 식상에 종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는 일간이 이렇게 합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임 목이 되죠. 목이 되려면은 정임 합화가 되는 목월달에 태어나야죠. 이렇게. 그리고 천간이 목이 이렇게 투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등용을 해야죠. 진월달에. 모두 요건이 갖춰졌죠. 그리고 이게 지난 청단합 시간에 상세히 합화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백원 선생이 밝혀놓은 게 있어요. 일주가 고약해야 된다. 고립되고 아주 약해야 된다. 도와주는 게 없어야 된다. 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고 그 정임 목의 계절의 원령을 얻어야 되고 정임 합화가에서 목이 되는 게 천간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용을 해야 된다. 진이 있어야 된다. 등용이은 공화사신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기다. 그래서요 설하구 선생은 요 그 일행 듣기격, 뭐 곡직격이나 염상이나 뭐 윤화나 그 다섯 가지 경우든 그 일간이 왕한 거죠. 이거. 그리고 이런 것처럼 종살이나 종재나 뭐 이런 거 여기에도 이제 적천수 오면 더 복잡합니다. 임철주 선생이 얘기할 때 뭐 종강, 종왕, 또 종기, 종색격, 종기격 이렇게까지 자기가 최초로 분류를 했노라 그런 얘기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거는 이제 종살, 종재 이거는 고사에도 옛날서부터 나오는 거죠. 정관이 중첩돼서 많으면 살로 바뀌는 거죠. 정관은 나의 양명지원인 목숨의 원칙 재성을 담보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관이 중관이 됐다. 그러면 이 편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많아도 이게 종살격이 되는 거죠. 뭐 재성이 많아도 재물에 종할 수가 있는 거죠. 식상에도 종하는데 뭔들 못 하겠어요. 화기격 얘기를 했고요. 요 세 가지 많은 그 세 가지를 이거를 유상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이게 이제
같은 종류 애들이 다 모였다. 나와 같은 종류 애들이 모였다. 그래서 유상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종격이나 화기격 얘네들을 속상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속하겠다, 종하겠다, 화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종류는 바이아으로 외격이 된다. 요 세 가지는 서 선생은 외격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는 서 선생이나 심희천 선생이나 이론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팔격으로 이렇게 칠성격인데 어, 이런 게 팔격으로 팔정격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외격을 인정하고 외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일행듣기격, 종격 요거는요. 그 유상과 속상은 인정하겠다. 서선생.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까탈스럽게 봐요. 서선생. 네. 그리고 심 선생도 5권의 내용을 보면은 요거 전체를 이런 외격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그거 해가면서 요거를 시험 삼아서 얘기해 보겠다.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건 맞는 점이 있는 것 같더라. 맞는 점은.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그건 믿을 바가 못 된다. 연애자평에 있는 여러 가지 특수격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무시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한번 시험 배우는 하긴 여러분들도 요런 게 있으니까 요런 차원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시험 삼아서 얘기해 보니까 이걸 참고하기 바란다. 라고 그 5권에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 선생도 요거는 얘네들은 외격으로 인정을 해 주지만 요거 애들은요. 결론이 뭐냐? 이치가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래서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외격이라는 것은 비록 정상의 궤도가 아닐지라도 비정상적인 거지만 예외격이지만 외격 그 자체에 일종의 뜻이 가지고 있다. 외격도. 어떤 뜻이냐? 오행의 바른 이치에 합당하다는 거죠. 이런 일행듣기격이나 종격이나 화격이나 세력이 워낙 강하면은 그쪽에 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 수단도 없고요. 이런 경우. 그래서 워낙 왕성한 기를 잘못 건드리면은 완전히 벌집 쑤시는 거죠. 분란을 자초하는 거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죠.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뭐 복직격이나 이런 경우는 이 왕한 기운을 설계해 줘야 되죠. 이렇게 종살이 됐다 그러면 살을 생해 주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만약에 살을 설계해 주는 게 가장 좋죠. 살을 설계해 주는 게. 살을 극헌다고 화가 오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목을 극헌한다고 금이 오면은 망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화기격 이제 목 위주로 이건 돌아가는 거죠. 이런데 금이 뜨면은 안 좋아지는 거죠. 화기격에서. 그런 이 그 오행의 올바른 이치에 합당한 것이 이 외격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격을 취한다는 얘기죠. 지극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도충이나 형합경계 이런 뭐 이게 축유산이 자유산이 조양격 등등 이런 거 정난찰격 이런 거 그리고 정난찰격은 또 뭐 그건 식상격에 불과하다. 이건 논리도 없고 믿을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믿을 수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어거지고 그래서 헛자 좋아하고 뭐 도충이 어떤 애, 뭐 공업의 이론이 어떤 애 해가지고 접근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이게 특수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특수격 이게 다 설하고 선생 책에서 이게 무언 건데 이 특수격들이 연애자평에 다 나와요. 요거를 설하고 선생이 이렇게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희춘 선생과 설하고 선생, 즉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는 사람이면은 이런 거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헛자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이게 도충 같은 게 이게 대표적인 이게 헛자 이론이거든요. 이게 웃기는 처사죠. 이게 공부를 그쪽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그 자기 경광도에 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건 자평진전 어, 적천수의 논리를 크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예, 그 어떤 분이 계시죠. 어떤 선생님, 선생님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자의 뭐 이론 같은 경우도 선생이 전에 공부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음 영상서부터 이걸 하나씩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령에 용신이 없다는 것은 뭐를 얘기했느냐? 원래는 원령이 용신이 없다는 것은 본래는 월에 사용할 용신이 없었음을 얘기하는 거다.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원령이 용신이 없다는 건 이게 얘들이 다 양이나 아니면 걸로 이 녹겁인데 얘들을 통제 관리하려면은 얘들을 방치해 놓으면 내가 올해 나의 목숨의 원천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잘 되려고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안 되는 거죠. 내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나의 효율성, 나의 효과성, 나의 가성비가 더 약화되는 거죠. 그러느니 사용을 않는 거죠. 사용 않는 것이 내가 오래 사는,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용신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얘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관이나 살이나 재나 관살이 있으면은 사용하는 게 좋죠. 사용하는 게. 그러면 이제 효율성도 가성비도 내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얘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얘들을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목숨이. 그럼 어떨 것이냐? 그럴 때 외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원래 그거였으나 지금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 왕망. 제가 이게 파손됐다. 픽업이 됐다는 게 제가 깨지고 그러니까 이 양현이나 픽업에 의해서 깨지고 또 관이 이게 손상이 당한 이게 관살이나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걸 정관격이라고 그러죠. 정관격. 근데 자평진정 원문을 보면요. 본래의 격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제격이 된다고 그랬죠. 자평진전 그 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본래의 격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죠. 소생은 여러 번 얘기했어도 대부분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본래의 격이 이게 제격입니다. 충간으로부터 생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격과 정관격이 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급받아서 깨졌죠. 대부분 이게 무슨 격입니다. 그러면 정관격이 합격 났네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관격은 어, 겸하는 거고 본래 메인 격은 제격입니다. 그래서요. 요런 경우 대부분 이걸 정관격으로 보고 이게 정관이 이제 써먹을 수 없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외격의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다른 거를 원령에서 올라온 글자가 깨졌으니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글자가 없다. 외격이라도 봐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용신이 파괴되면 모두 원령에서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게 파괴됐으니까 원령에서 올라온 걸 취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 정관을 포기하고서 외격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고 또 잘못된 거다. 그냥 정관격 파격하든지 이게 원래는 겸격이에요. 메인격이 제격이고요. 정관격은 파격된 겁니다. 그냥 정관 부분은 그냥 파격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경격의 유무종 설명을 했죠. 지난 영상에서 그 진술충미월 할 때 이걸 상세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보면은 제격이 올라갔는데 제가 손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힘이 있죠. 그러니까 원령에서 올라온 게 이게 제가 손상이 됐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식신격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요, 요것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극을 받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인대운이나 이런 게 온다든지 인연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포위를 당한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월 위주로 이거 경금도 이거 모르겠다.
대운에서 인이 오고 그러면은 이게 충을 맞아 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안전하게 무일간이나 개수일간이 경신시 이게 신시에 태어나면 또 이게 경이 그 시간이 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합록격으로 보자. 그래서 이런 사주 오면은 이거는 어 경관을 얻은 경우다. 이게 록 같은 거 이게 재물 같은 거 깨져 보이는데 이 사주는 이 관을 할 사주입니다. 이게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린다는 거죠. 원령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요걸 다시 이게 합록격이라는 걸 찾아 가지고 여기서 록이 이게 무토의 록이 아니라요. 이 정관을 록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잘못되고 또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 논리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범하고 있어요. 많죠. 그런 질문을 많이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그 댓글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에 계속 설명을 낳고 그래서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3, 4, 5권의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참 어, 끝없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걸 간과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아시면은 월에서 올라온 이것이 써먹을 거 없다. 용신이. 그럼 합격입니다. 그거를 구웅의 신, 즉 상신이죠. 구웅의 신이 없으면은 합격입니다. 합격.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의 사주가 합격이에요. 예. 성공한 사람이 이게 피라미드 생태계의 원리가 그런 거죠. 어떻게 꼭대기보다 밑에가 더 꼭대기가 중간층보다 더 많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죠. 가분수가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대운이나 이런 데서 그 구ung의 운이 그 글자가 오기를 기다려야죠. 대부분 인생에 그리고 도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그렇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지난 언젠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동일한 사주팔자라고 그래도 임철수 선생이 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새덕 조상의 이제 가풍이나 유전자나 이런 가문적인 거와 또 본인의 성적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부분을 이제 서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 재성이 겁탈당하거나 재성이 다 깨졌거나 이렇게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재성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처럼 깨졌어요. 이게 깨졌거나 관이 손상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어, 당연히 궁의 신, 즉 폐중 유성이 되는지를 먼저 그 궁의 신 글자가 상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궁의 신이 없다면은 그건 합격이에요. 합격. 그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대부분 이거를 정관격이 합격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처럼 뭐 재성이 깨졌네. 만약에 인대운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깨질 수가 있죠. 인대운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식신, 이것도 불안정한 거죠. 이것도 충을 맞고 원령 자체가 그러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인운이 오면은 이거 얄쌍하게 알아서 무일간이 경신시에 나오면 관을 한다더라. 아, 보통 이렇게 되면 여섯 번째 이게 월령을 충하는 데가 옵니다. 이게 60대 여섯 번째 병은.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래도 요거는 관은 살아있네. 이게 합록기억에 의해서. 이게 노욕을 부리는 거죠, 이게. 노욕을. 당연히 이때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 합록기억, 이게 외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정격이 파격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 사회적인 일을 정리를 하고, 어, 후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덕을 쌓는 길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2 지지기 때문에요. 월령이 충을 만나는 게 여섯 번째 병원 오면 반드시 충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 있다고 이거를 합록기억이라고 그래서 로고는 이게 관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60대에도 내가 실권을 잡고 자리를 차지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순간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설화고 선생 평주에 보면요. 그런 술사들이 적당히 신사를 적용하고 이런 거 뭐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옥새무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어, 서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 선생님도 이걸 시험 삼아서 이제 5권의 내용에 보면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어느 정도 그 이론에 맞는 경우죠. 염상격이니, 뭐, 복직이니, 뭐, 종격이니, 뭐, 이런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론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 선생은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저평진전 이 심 선생도 요거를 시험 삼아서 자기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얘기하겠노라. 확인들도 요걸 확인해서 한번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권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가급적 이런 거는 어, 원래 예외적인 거는 축소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 상식이 통하게 통변을 해야 돼요. 그 상식으로 도저히 하자니 어거지가 되는 경우, 말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야말로 예외적으로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오행의 논리를 뒤집어 엎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어떻게 을목을 끌어온다는 거, 이게 헛자로. 무운도 아니고요. 사주는 정하다고. 천간은 또 동하니까 기지 대비 모든 게 다 상대적이지 뭐. 그래서 이런 게 논란의 문제가 엄청 많은 통대입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합격인데, 오늘 말씀드린 요거를 이제 잡격에서는 이제 5권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 자평진전 원문 공부의 최고 마지막에 이게 잡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요런 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요거를 해야만이 자평진전은 이제 격국의 고전을 가지고 사주를 통변하는데 이 사주는 격을 뭘로 봐야 됩니다. 외격으로 봐야 됩니다. 또는 뭐 정격 중에 무엇이 격이고 어떤 글자를 사용을 하고 뭐가 상식이 됩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외격의 이 특수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